안녕하십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사 수학 후 품질관리론을 강의할 이창호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2015년 농산물 품질관리사를 대비하여서 먼저 교재에 처음에 시험 안내 부분부터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시험 안내 부분에서 한 2장 넘어가 보면은 출제 경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대비하는 것들은 우리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니까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이것들은 8장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8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원예 작물학, 이전에 있었던 원예 작물학을 가지고 재배되어지는 원예 작물들이 수확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먼저 나오고, 이 수확되어진 원예 산물들이 어떤 생리 현상들을 가지고 있더라. 즉 수확 후에 생리 현상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원예 산물들의 품질을 평가한다. 이러한 품질들을 실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바로 출하하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생리 현상들을 가지고 저장을 하거나 또는 저장 전에 전 처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들로 가지고 이 수확 후에 품질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지해 가려고 보니까 수확 후에 여러 가지 생리 현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손실들을 가지고 오더라. 이러한 손실들을 안고 전체적인 어떤 유통적인 개념들, 즉 포장을 포함한, 즉 어떤 농산물들을 각각의 품목들마다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유통을 할 거냐. 거기에서 뒤에는 위생과 안정성 부분들, 즉 요즘에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개략적인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최근에 문제가 출제되어지는 2008년부터 출제되어지는 비율을 보니까 대충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 생리적인 원리들, 즉 생리 현상에 대해서 좀 출제가 많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 품질, 그 다음 전처리 저장들도 이제 자꾸 좀 더 높아지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들을 어떻게 손실을 줄여 나갈 것이냐. 포장 및 유통, 그리고 위생과 안정성에서도 거의 한두 문제씩 계속 출제되어지고 있는 형태니까, 각 파트별로, 우리 원예 작물학을 가지고 그 원예 작물들을 수확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러한 것들을 좀 원리적인 걸 가지고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출제 경향의 밑에 보면은 수험 대체 각 장마다 어떤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꼭 읽어보시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학 후 품질관리론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인데요. 원예 작물학을 먼저 듣고 이 수학 후 품질관리론을 듣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수학 후 품질관리론을 혹시 먼저 들으려고 지금 들어오셨다면은 이것들은 잠깐 두고 원예 작물학을 먼저 듣고 수학 후 품질관리론을 듣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면 먼저 1장 수학 후 품질관리론에서 들어가는 수학, 즉 원예 작물들을 재배해서 생장시켜서 꽃이 피고 그 다음 개화해서 성수, 발육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서 성수, 그래서 수확을 하는 것들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수확이라고 하는 것들은 20페이지부터 들어가 보니까 어떤 개념으로, 즉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성숙도를 따져서 수확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성숙도가 뭐냐? 기본적인 것들은 소비 목적에 따라 어떤 오이처럼 성숙기에 이런 것들을 성숙 또는 생리적 성숙에 이르렀다고 해서 숙성, 이러한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생리적으로 성숙을 했느냐 아니면은 원예적으로 성숙을 했느냐.
즉 식물학적으로 성숙이 되어졌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상태로 지금 성숙이 되어졌느냐. 그래서 21페이지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과체류 또는 엽체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엽체류들은 아예 개화가 일어나기 전에 수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체류들 또는 과일들은 훨씬 더 일찍 성숙기에 이르기 전에 수확을 하는 오이, 애호박, 가지와 같은 것들. 그 다음 그 외에 과체류, 즉 성숙이 되어진 상태에서 수확되어지는 수박, 참외, 딸기, 고추와 같은 것들. 그 다음 과수 종류들은 훨씬 더 숙성에 이르러서 수확을 하는 종류들이다. 즉 이러한 원예 산물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수확을 할 거냐, 즉 원예적 성숙되어질 때에 수확을 할 거냐, 아니면은 생리적으로 성숙되어질 때에 수확을 할 거냐, 이러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 즉 성숙이 되어진다는 형태들을 식물학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더라.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색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색소 이야기하면 원예작물학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식물 세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계통, 플라보노이드 계통, 안토시아닌 계통.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엽록체 안에 있고 이러한 것들은 액포 내에 있더라.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초록색에 있는 엽록소들이 분해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합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색깔이 색소의 변화, 그래서 색소의 발현으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거죠. 22페이지에 넘어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경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경도 원예작물학에서 또 이야기했던 겁니다. 세포벽결의 결합, 펩티드 결합, 그것들을 연화시키는, 그러니까 펙틴의 결합이 가용성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원소들이 관여를 하더라? 칼슘 원소들이 관여를 하더라. 다음에는 성분 변화. 어떤 향기 성분 또는 고형물이, 즉 당도가 올라가고 신맛이 떨어지고 향기 성분들이 증가하더라. 호흡량. 식물들이, 원예작물들이 자랄 때도 호흡은 한다고 했죠. 수확 후에도 호흡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21페이지에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과일의 생육국선을 가지고 있는데 호흡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기에 이르렀을 때에 올라가는 놈과 그대로 떨어지는 놈,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22페이지에 호흡량의 변화에 따라서 클라이맥트릭, 즉 호흡 급등, 그리고 여기는 비클라이맥트릭, 비호흡 급등, 이렇게 두 가지의 과실 성숙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더라. 또 에틸렌의 변화. 이 에틸렌은 원예작물학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즉 원예작물학의 재배 기술에서 어떤 형태? 화학적인 물질을 가지고 생육을 조절하는. 그래서 이것들은 뭐였습니까? 성숙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었죠. 이것들이 즉 성숙기에 에틸렌이 발생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클라이맥트리형, 즉 호흡 급등형 과실들과는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하지만은 이것들이 즉 비호흡 급등형 과실들과는 이 성숙을 촉진시키기 위한 에틸렌을 증가시켜 줌으로 인해서 호흡이 급등되느냐 아니면 성숙이 촉진되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무조건 필요 충분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치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양상들이 성숙의 이를 때에 변화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러한 성숙도를 판별할 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숙이 되어졌느냐를 판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보면은 색깔, 경도,
당과 산, 크기 모양, 만개의 일수, 적산온도, 호흡량 등등등을 가지고 성숙도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숙도를 왜 각각의 원예 작물들마다 올바른 수확 적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숙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23페이지 밑에 성숙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되어지는 24페이지에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수확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거의 중요성이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예 산물의 품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품질은 3장에서 나올 거죠. 그 다음 수확 시기에 따라서 저장 중 손실 여무, 즉 수확 후에 전처리 저장 후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나타나는 손실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성. 뭐죠? 돈이 되느냐 아니면 수확량이 많으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25페이지 가보면은 간단한 분목별로 수확 적기, 수확 성숙도를 판정하는 요인들,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은 과실의 색깔이 품종 고유의 색택을 띠고, 그 다음 수확하기 힘들지 않도록 꼭지가 잘 떨어지도록 탄리층이 발달하는 또는 이층이 발달하는, 그래서 또 경도, 과실이 연화되고 단맛이 많아지고 신맛은 적어지고 향기가 올라가고 씨는 딱딱해지고 씨도 또 착색이 되고, 그 다음 품목에 따른 품종별로 꽃이 핀 다음 성숙기까지의 일자, 만개의 일수가 일정하고 호흡량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시기, 이러한 것들을 구별을 해서 수확 시기, 즉 성숙도를 판정한다라는 거죠. 대표 품목들의 수확 적기 결정 요인, 즉 성숙도 판정 기준들이 나와 있는 사과, 배, 고추에서 망고의 일수, 밀감, 멜론, 키위에서 산함량, 사과에서 전분지수, 감에서 떫은 맛, 밀감류의 주스 함량, 배추, 양배추의 결구시키는 것들, 그 다음 양파와 감자와 같은 것들은 지상부의 어느 정도의 이 영양생장의 감소되어지는 것. 그래서 양파는 지상부의 도복 정도, 감자, 고구마는 잎의 마름 정도, 이러한 형태를 두고 저장 양분들이 충분히 축적될 상태구나 라는 것들을 결정해 낸다라는 겁니다. 26페이지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6페이지 밑에 보면은 색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색깔. 그래서 이 색깔을 어떻게 색깔을 보고 성숙이 되어졌느냐를 판단할 거냐. 원래는 감각적인 것이지만 그걸 최대한 객관화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야기되어졌던 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표준 색상표를 사용하거나 색깔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그래서 색차계와 같은 형태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평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숫자로 나오게 되지만은 그것들도 어떤 숫자를 표준 색상표에 맞춰서 그걸 적용을 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원예 작물학에서도 나왔던 이러한 색깔들은 어떻게 헌터 LAB 값으로 구분해내더라. 그러한 것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다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크기와 모양, 이것들도 다 감각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품종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들이겠죠. 즉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표면 형태 및 구조, 이것들도 다 감각적인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도 다 각각의 품종들의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와 같은 경우는 과분이 잘 나왔느냐, 즉 성숙이 잘 일어났는지를 과분이 잘 밖으로 표출이 되어졌느냐. 머스크멜론 같은 경우에는 네팅 발현도가 좋으냐, 즉 멜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외부에 이러한 네팅 발현도가 잘 구분되어져서 멜론의
고유의 품종 특성들로 잘 발현되어지고 있느냐? 전마늘과 양파의 꼭지 부위 유합 정도 또는 과실이나 채소 작물의 수확기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잘 떨어질 수 있는 탄리층이 잘 발달되어졌느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경도입니다. 경도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팩틴 결합이죠. 이것들은 훨씬 더 객관화할 수 있더라는 거죠. 뭘로? 경도계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즉 디지털화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본 원리는 1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습니다. 성숙이 될수록 불용성 팩틴, 즉 팩틴이 물에 녹지 않고 결합을 하고 있다가 가용성 팩틴, 물에 녹아버려서 분해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일이 연화가 된다. 라는 것들을 기계로 측정해낼 수 있더라. 그게 경도계이더라. 이것들도 원해작물학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뒤에 또 나오겠죠. 뉴턴이라고 하는 힘으로 구분해낸다. 다음으로는 당과 산. 내부 성분 분석입니다. 성분의 변화에 있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이것들도 화학적인 어떤 측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들이니까 디지털화할 수 있겠죠. 즉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은 먼저 전분의 분해에 의해서 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낮에, 즉 원해작물학 할 때에 낮에 광합성을 해서 그것들을 축적시키는 형태가 당인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성숙되어지기 전에는 전분 상태로 이것들을 축적을 하고 있다가 성숙이 되어지면서 이 전분들을 훨씬 더 당으로 전환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분이 얼마만큼 많으냐 또는 적으냐가 당이 적으냐 많으냐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전분의 감소, 어떤 형태로 어떤 화학물질로 요오드라고 하는 부분들로 어느 품목에서 사과 품목에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전분의 감소에서 디귿 동그라미 보면은 전분은 요오드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낸다. 기본적인 이론은 그래서 과일 내에 있는 전분을 요오드 용액으로 침지를 시켜보니까 검은색, 착색으로 나타나고 시커먼색으로 구분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당은 당도계, 그것도 굴절 당도계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 굴절 당도계를 이용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떤 형태? 과일 내에 있는 가용성 고형물을 체크해서 퍼센트 또는 브릭스로 단위를 이용을 하더라. 이것들도 실제적으로 쉽게 수치화할 수 있는 거죠. 산의 변화. 실제적으로 이 산의 변화는, 즉 산도가 낮아지는 것들은 pH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것들이 적정 상도라고 하는, 즉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산도로 구분을 해내는 형태들도 또 뒤에 품질 평가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즉 성숙되어질 때에는 당이 올라가고 산이 낮아지더라. 그리고 이 산도 유기산의 형태들로 어떻게 능금산, 주석산, 그 다음 구연산 이러한 형태들로 구분되어져서 시험에도 출제되어지고 있으니까 뒤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은 당산비입니다. 즉 당과 산의 비율이 얼마만큼 좋으냐, 즉 신맛을 좀 더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을 비율을 따져가지고 기호성에 맞게끔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좀 눈으로 보여지던 형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만개의 일수, 개화기, 꽃이 중심화가 많이 핀 상태에서부터 성숙될 때까지의 날, 일수가 일정하더라는 것들입니다. 품목별 품종들은
가까이 품종들은 만개의 일수가 일정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산 온도는 생육 온도의 최저 온도 이상이 되어지는 온도를 모두 다 더한 합산한 값. 그래서 그 온도들을 더해보니까 뭐 만 몇 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도 각각의 품목, 품종별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호흡입니다. 뭐 클라이맥트릭형이냐 비클라이맥트릭형이냐, 저 호흡 급등형이냐 비호흡 급등형이냐, 언제? 성숙기 때. 그게 뭐 에틸렌하고 연결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들을 같이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이러한 성숙도를 판정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광질, 즉 뭐 초음파, 건조개선, 핵자기 공명 등등등을 가지고 비파괴적인 형태들로 성숙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판별해 내려고도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 APC와 같은 여러 가지 대단히 이 농산물들을 취급하는 곳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형태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론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실제 현장을 보니까 어떻게 원예작물학하고 재배되어지는 원예작물학하고 플러스 되어지는 부분들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왜? 수확하기 직전까지는 뭐에 해당한다? 원예작물학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재배되어지는 거냐? 그 안에서 보니까 나무의 나이가 어떻고, 수세, 세력이 어떻고, 결실량이 어떻고, 어떻게 재배되어졌고, 병충해 방제는 어떻게 했고, 이러한 형태들이, 즉, 이 앞에 있었던 원예작물학의 어떤 조건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기상요인도 마찬가지죠. 즉, 어느 지역이었냐? 그리고 그 해에는 어떠한 기상 특성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보니까 실제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 앞에도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변화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각각의 지역, 거기에 따른 기상 요인들이 따라서 농산물의 품질이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더라? 저장, 손실들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려고 하는 형태들은 훨씬 더 어떻게, 즉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의 것들을 모를 때는 그 이후의 것들만 신경을 쓰게 되겠죠. 즉 저장의 어떤 기술들만 높이려고 하는데 이것들로 가지고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 원래 농산물들은 여기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 품질관리사가 원예작물학을 잘 알아야 그 다음 그 작물에서 수확되어진 농산물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품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수확 시기 이 30페이지 밑에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 보면은 뭐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 하루 중에서는 아침 일찍 시원할 때 해라. 그리고 기온이 높을 때 수확하는 과일들은 아침에 일찍 수확을 하더라도 기온이 높죠. 즉 여름에 출하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과일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특히 더 온도를 낮추는 예냉과 같은 전처리에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예냉과 같은 처리를 하고 나서 포장해서 출하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확을 어떻게 할 거냐? 기계로 할 거냐? 사람이 할 거냐? 그래서 기계 수확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들이 가공용으로 쓰고 생식용으로 청과를 그대로 먹는 것들은 사람이 인력 수확을 하게 되더라.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느냐? 인력 수확의 장점들은 성숙도를 눈으로 보고 사람이 감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성숙되어진 과일들을 차례차례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조심히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단점은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임금이 높아지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지죠. 즉 경영 부담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원예장모락에서도 나왔던 생력화. 노동력을 줄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원예 산물들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1페이지에 인력 수확을 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놓은 것들입니다. 사과와 배 같은 과일들, 잘 숙성되어진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들은 과일 꼭지가 살짝만 비틀어도, 즉 2층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수확되어지는 형태. 복숭아는 워낙 표피가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럽게 잡아서 수확을 해라. 배와 감도 사과 배보다는 훨씬 더 표피가 부드럽기 때문에 과피에 아주 적은 상처만 나도 흑색으로 변하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확할 때 조심해라. 결구배추, 결구된 상태에서 뿌리를 절단해가지고 수확을 해라. 방울토마토 하나씩 직접 수확을 해라. 고추, 꼭지를 분리하지 않고 수확을 해라. 절화형 장미, 이것들도 장미들을, 화해류들을 수확할 때 절화되어진 것들을 대부분이 수확하게 되니까 꽃대를 길게 수확을 해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형태들로 다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래야 꽃대를 길게 수확을 해가지고 내가 각각의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길이에서 다시 물속에서 자른다든지 잘라서 태운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절화의 수명, 즉 절화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절화, 화해 종류의 품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32페이지는 기계수화, 가공용으로 많이 이용되어지는 것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기계수화의 장점은 작업이 빠르고 인력 고용, 즉 노동력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물리적 장애가 많기 때문에 단위 수확량 감소한다. 기계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운영도 잘 해야 수확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가공용으로 쓰이는 사과 또는 살구, 복숭아, 자두 등에서 장애를 받지 않는 호두나 아몬드를 수확할 때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가공용으로 워낙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과나 살구, 복숭아, 자두 같은 것들이 기계 수확을 할 의미가 없게 되지만은 실제로 호두나 아몬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과수작물로 많이 적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 기계 수확의 의미들이 좀 적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이용되어지는 외국의, 즉 베리 종류들. 그래서 와인을 담근다든지 또는 잼이나 여러 가지 가공을 하는 형태들을 실제로 이 기계 수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재배 면적이 적어서 인력으로 모두 다 수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은 이것들도 실제 현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기계로 수확을 하더라도 수확 후에 지체 없이 가공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기계 수확을 하면 훨씬 더 물리적인 상처가 많죠. 물리적 상처가 많다는 것들은 이 다음 장에 이야기할 생리 현상에 호흡이 엄청나게 많아서 품질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지체 없이 가공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가공하는 것들도 신선한 상태를 이용을 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인력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수확 후 품질 관리로는 원예작물학하고 절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형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원예작물학을 복습하고 또는 수확 후 품질 관리론을 위해서 원예작물학을 공부하면은 수확 후 품질 관리론이 예습되어지는,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가져서 원예작물학이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편하더라. 그래서 시험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더라. 그러면 수확 후 품질 관리론도 같이 한 90점까지 맞아버리면은 숟가락만 안 맞으면은 다른 두 과목에서 훨씬 편하게 이 시험에 접근할 수 있겠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우리 챕터 2 수학 후에
생리현상, 즉 생리적인 현상들이 얼마만큼 이 원해작물학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